오류정정 부호 에러 커렉팅 코드의 그 소개를 1시간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기정보공학부의 노종선 교수입니다. 본 강의의 컨텐츠는 Introduction to Error Correcting Code, The Parameters and Performance Measure, History of Coding Theory, Linear Block Code, Cyclic Code, Convolutional Code, 이러한 내용들로 구성을 해서 오류정정 부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류정정 부호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디지털 통신 시스템에서 보면은 디지털 통신 시스템의 블록도라고 하는 것은 여기 그림처럼 이렇게 이제 보여질 수가 있겠어요. 소스라고 하면 이제 뭐 음성이 될 수도 있고 이미지 데이터. 그래서 소스를 인코딩해서 데이터 컴프레션을 한 다음에 CRC 인코딩을 하고요. 채널 코드. 채널 코드라는 게 이제 에러 커렉팅 코드에 해당이 되는 것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인텔리버가 있고 마듈레이터 또는 이제 메모리에 저장할 때는 라이팅이 될 수 있고 채널, 통신 채널이 되거나 또는 메모리에 저장할 때는 스토리지 미디어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디마듈레이터 또는 뭐 리드라고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디인텔리버, 채널 디코더, CRC 디코더, 소스 디코더, 그다음에 유서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디지털 통신 시스템의 블록도를 이와 같이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디지털 데이터를 채널을 통해서 전송을 하거나 또는 스토리지 미디움에 저장을 하는 경우에 오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데이터의 오류를 방지해주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에러 커렉팅 코드 또는 채널 코드, 채널 디코더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통신 시스템의 그 제한 요건을 보면은 밴드위드스 리미테이션, 파워 리미테이션, 채널 임페어먼트 이런 것들로 우리가 이제 통신 시스템의 리미테이션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보내고자 하는 데이터는 많은데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사용자들은 많은데 대역폭은 정해져서 제약이 따를 수 있는 것이고 송신기에서 출력 파워를 세게 해서 보내면 채널에서 신호가 전송되는 동안에 오류가 잘 생기지 않는데 그렇다고 뭐 파워를 무한정 많이 쓸 수는 없겠죠. 그래서 파워를 어떻게 절약해서 쓰면서 오류를 잘 생기지 않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또한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겠고 채널을 통해서 데이터를 전송하다 보면 어테뉴에이션, 디스토션, 인터페런스, 노이즈 앤 페이딩 등등에 의해서 보내지는 신호가 왜곡되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가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에 있어서의 제약 요건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제약 요건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 채널 코드 또는 에러 커렉팅 테크닉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어요. 꼭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시스템뿐 아니라 뭐 메모리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reliable transmission 또는 storage under these limitation이다. 이러한 제약 요건 하에서 신뢰도가 높은 전송 또는 신뢰도가 높은 데이터 저장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채널 코드 또는 에러 커렉팅 코드라는 것을 사용한다. 뭐 그런 이야기가 되겠어요. 에러 커렉팅 코드를 사용하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먼저 in principle를 보면 모든 채널이라는 건 채널 캐패시티가 주어져 있어요. 즉 채널 캐패시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보를 어떤 캐패시티가 데이터 레이트 R로 전송을 할 때 그 채널에서 주어진 채널 용량 이하로 만일에 보내게 된다면 오류정정 부호를 잘 사용을 하면 에러 프리 트랜스미션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에러 프리 트랜스미션이라는 것은 우리가 모두가 다 바라는 바이죠. 그런데 in practice, 실제적인 상황에서 보면 에러 레이트를 줄이자. 어떻게 하면 트랜스미션 파워 리퀘어먼트를 줄일 수 있느냐.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의 오퍼레이션 레인지를 어떻게 하면 증가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통신 시스템에서 추구하는 그런 것들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오류정정 부호를 사용한다. 뭐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러 커렉팅 테크닉의 분류를 보면은
forward error correction. 우리 이 강의 세미나에서 우리가 주로 이제 핸들링 취급할 그런 내용이 되겠고, 그다음에 error detection, CRC라고 하는 그런 error detection, 데이터가 전송되었을 때 오류가 발생했느냐 안 했느냐만을 검출해내는 것이고, FEC는 에러를 정정하는 것이고, ARQ, Automatic Repeat Request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가 에러가 깨졌을 때 다시 보내달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어요. 그 세 가지로 이 에러 커렉팅 테크닉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류할 수 있는데, 이 강의, 소개 강의에서는 forward error correction을 위주로 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에러 커렉팅 코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NK 블락 코드가 주어져 있다라고 하면 NK 블락 코드라는 게 무엇이냐? 우리가 보내고자 하는 메시지가 K빗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것을 그냥 보내면 데이터에 오류가 생기면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그거를 뒤에다가 n-k개의 redundant parity bit을 add를 해서 총 bit이 nbit이 되도록 이 메시지 파트와 페리티 파트가 이렇게 주어져서 이것이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인코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렇게 보내서 채널에서 혹시 오류가 생기면 보내는 과정에서 이런 페리티 bit이라고 하는 뒤에 덧대진 리던던트한 bit을 이용해서 발생한 오류를 우리가 이렇게 정정할 수 있게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메시지가 K빗 있으면 K비트씩 잘라요. 그래서 그 각각에다가 n-k개의 페리티 bit인 리던던트 bit을 더해서 n비트씩 해서 이렇게 블락 단위로 해서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NK 블락 코드의 인코딩이라 하고, 이때 코드 레이스를 전체 코드워드 길이분의 메시지 길이 해서 n분의 k로 코드 레이스를 우리가 정의를 하게 됩니다. 이 페리티 bit을 많이 갖다 붙여줄수록 채널을 통해서 데이터가 전송될 때 발생하는 비트 오류를 많이 정정할 수 있게 되는데, 근데 사실은 이 페리티 bit이라는 건 리던던트한, 필요하지가 않은, 불필요한 거죠. 그 채널에서 발생하는, 혹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오류를 정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추가적으로 보내는 거기 때문에 통신의 효율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K빗만 보내면 될 것을 N빗을 보내야 되니까, 그게 이제 코드 레이트이 높을수록, 가장 많아야 1이죠. 높을수록 통신 효율은 좋은 반면에 오류 정정 능력은 점점 떨어진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코드워드를 인코딩을 해서 코드워드가 보내지면 채널에서는 에러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수신된 리시브드 벡터에는 에러가 더해져서 이러한 n-tuple 리시브드 벡터를 우리가 얻게 되는데, 이 리시브드 벡터에서 어떠한 에러가 더해졌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내서 정정해 줘야 된다. 그래서 리시브드 벡터 R이 수신이 되면 그것을 디코딩 테크닉을 써가지고서 에러를 정정하고 n-k 리던던트한 심볼들 또는 비트를 없애고 해서 우리가 디코디드 메시지 bit을 얻게 된다. 그래서 오류가 적정하게 생기면 디코딩 과정에서 그 에러를 우리가 다 정정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NK 블락 코드의 디코딩을 보면은 n비트씩 리시브드 벡터가 들어오게 되면 각각 n빗 단위로 해서 디코딩 과정을 거쳐서 K빗에 우리가 원래 전송하고자 의도했던 비트들을 받아내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에러 커렉팅 코드의 이그젬플을 보면 63 코드를 생각해 봅시다. 코드의 길이가 n이고 메시지의 길이가 3인 이러한 63 코드의 인코딩과 디코딩 프로시저를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메시지 또는 인포메이션 100이라는 것을 보내고자 한다면 인코딩을 합니다. 100이라는 건 보니까 어떤 인코딩 과정에서 이렇게 인코딩이 됩니다.
앞부분 세 bit들은 다 인포메이션 또는 메시지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 앞부분 세 bit들은 뒤에 세 bit의 페리티 bit을 덧대서 이제 보내는 거죠. 전송을 하는데 이 세 번째 bit에서 에러가 생겨서 101.101이라고 하는 것이 수신이 되었다라고 가정을 하면 수신 측에서는 모든 코드워드와 이 수신된 벡터와의 얼마나 닮은 정도를 한번 측정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드워드와 내가 수신된 거는 보니까 한 bit만 달라요. 한 bit만 다르죠. 이거는 4bit이 달라요. 그렇죠? 이거와 수신된 코드워드는 5bit이 다르고 등등등. 그래서 이걸 다 비교를 해서 가장 닮은, bit이 가장 덜 다른 그것을 우리가 이제 디코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리시브드 벡터에 가깝다라고 하면 요거를 디코딩해서 뒤에 세 bit을 떼어버리고 앞에 세 bit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디코딩된 데이터로 이렇게 이제 디코딩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디코딩의 인코딩 디코딩의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이제 보면 우리가 코드워드라고 하는 건 하나의 벡터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벡터 스페이스로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이 코드워드고 그 바깥에 있는 것들은 이제 그냥 코드워드에 에러가 더해진 그런 상황으로 이제 이해를 하고 보내진 코드워드에서 에러가 생겨가지고 리시브드 된 것이 요 X축에 요 X 표시된 곳에 있는 벡터다라고 하면 거리가 가장 가까운 미니멈 해밍 디스턴스를 갖는 것으로 우리가 디코딩을 한다. 방금 전에 계산했던 닮은 정도가 바로 그 해밍 디스턴스라고 하는 그런 것이 되겠어요. 그래서 미니멈 해밍 디스턴스 디코딩 룰을 써서 디코딩을 하는데 리시브드 벡터로부터 가장 가까운 코드워드를 찾는 것. 이것이 미니멈 해밍 디스턴스 디코딩이 되겠고 그래서 메모리 리스 제너레이션은 이것이 옵티멀 디코딩 룰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런 코드에 있어서 코드 파라미터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자 우리가 아까 NK 코드라고 했어요. NK 코드 C라고 하는 건 모든 코드워드들의 집합이다. 그다음에 N이라는 건 코드의 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number of bit in a code word C in capital C. 이건 코드워드고 capital C는 코드가 되겠어요. set of all code word. K라고 하는 건 그 코드의 우리가 디멘전이라 정의를 합니다. 이것은 number of information bit in a code word.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이고 n-k라고 하는 건 redundancy다. 이거는 number of parity bit. k over n이라고 하는 것이 코드 레이스로서 number of information bit per one transmit bit. 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코드 레이시 2분의 1이라는 거는 하나의 트랜스밋 빗을 코드워드 빗을 전송할 때 0.5, 2분의 1이면 0.5의 인포메이션 빗을 보내게 되는 것이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디스턴스다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를 보면 해밍 디스턴스다, d sub h of u, v라고 하는 두 개의 벡터가 있을 때 u와 v가 있을 때 위치가에서의 벡터의 값을 컴포넌트를 비교했을 때 다른 값이 얼마냐. 여기 해밍 디스턴스. 그래서 d sub h u, v는 이런 경우는 여기가 하나 한 bit이 다르고 여기가 또 한 bit이 달라서 2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되겠다. 그 다음에 미니멈 디스턴스 D민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코드워드 페어들 사이의 디스턴스를 다 구해봐서 그중에 미니멈인 값을 우리가 미니멈 해밍 디스턴스 또는 미니멈 디스턴스 D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D민이 주어지면 any2 코드워드는 최소한도 D민 위치에서 그 컴포넌트들이 다르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우리가 블락 코드의 퍼포먼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떤 코드워드로 인코딩을 해서 전송을 할 때 에러 커렉션 케이퍼빌리티, 오류 정정 능력 T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코드워드당 오류가 정정될 수 있는 오류의 비트 수, 이걸 우리가 에러 커렉티빌리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any block code correcting T or less error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항상 이런 조건을 만족시킨다. 여기서 D라는 건 D민자
를 붙여서 D민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그냥 뭐 D는 뭐 에러가 되겠어요. 미니멈 디스턴스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TBD상의 오류를 정정할 수 있으려면은 T라는 값은 D 이런 부등식을 만족하는 최대 T가 우리가 그 코드의 에러 커렉티빌리티라고 할 수가 있고 이걸 다시 쓰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63 코드는 미니멈 디스턴스가 3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한 빛 에러가 발생했을 때까지 오류가 정정이 가능합니다. 두 빛 에러가 생기면 여기서 요 빛과 요 빛이 에러가 생겨서 수신등기와 1000라고 하면 이때는 리시브드 벡터하면 이거로 디코딩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쪽이 더 가까우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오류를 정정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블락 코드에 있어서 에러 커렉티빌리티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에 이제 퍼포먼스 메저로서 빗 에러 레이시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트랜스미션을 했을 때 그중에 비트 에러의 값이 얼마냐. 이게 이제 빗 에러 레이시 되겠죠. 이것이 작은 거일수록 조금 좋게 우리가 좋은 거라고 뭐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쇼다. 여러분들 뭐 디지털 통신에서 뭐 공부했을 수 있는데 디지털 통신 시스템에서의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쇼는 2비/n0로 우리가 흔히 표기를 합니다. 아날로그 통신에서의 SNR과 유사한 같은 것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EB라고 하는 것은 시그널 에너지 퍼 비트당의 시그널의 에너지고 N0라고 하는 것은 one side noise power spectral density in the channel로 우리가 이제 정의를 합니다. 그럼 코딩 게인이라고 하는 게 뭐냐? 코딩 게인 G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에러 커렉팅 코드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요구되는 특정한 비트 에러 레이스를 얻기 위해서 특정한 비트 에러 레이스를 얻기 위해서 에러 커렉팅 코드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요구되는 EB/n0 값이 얼마냐? 와 그런 상황에서 에러 커렉팅 코드를 썼을 때 요구되는 EB/n0 값의 차. 여기서 노이즈라는 건 채널에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이건 고정됐다라고 하면 EB/n0라고 하는 것은 결국 보내지는 신호의 에너지에 해당되는 거니까 신호의 에너지를 얼마만큼 ECC를 쓰면 더 적게 보낼 수도 되느냐. 그래도 같은 BER을 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그 코딩 게인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주어진 비트 에러 레이스에서 우리는 트랜스미션 파워, 송신기에서의 트랜스미션 파워를 G만큼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채널 코딩에 있어서는 이 코딩 게인이라고 하는 게 실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퍼포먼스 메저가 되겠어요. 이것을 그림으로 보면 여러분들 이제 디지털 통신 시스템에서 보면 이러한 커브를 많이 보았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N0가 고정됐다고 하면 이 값이 이쪽으로 Y축이 커진다는 얘기는 송신 파워를 크게 해서 보내야 된다는 얘기인데 크게 보낼수록 그 통신 시스템의 비트 에러 레이스는 점점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채널 코딩을 사용하지 않은 언코디드 BER, BPSK의 경우는 커브가 이렇게 그려지는데 채널 코딩, 742민 코드를 쓰면 커브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러나 요즘 나와 있는 아주 좋은 코드를 쓰면 이렇게 달라져요. 그러니까 같은 BER을 얻기 위해서 요구되는 EB/n0가 좋은 코드일수록 전송되는 파워를 적게 해서 보낼 수 있다. 이 차이를 우리는 코딩 게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 이 코드의 코딩 게인은 이게 되겠고 이 코드의 742민 코드의 코딩 게인은 빨간 거로 표현된 것이 되겠다. 그래서 실제의 통신 시스템에 있어서는 ECC를 에러 커렉팅 코드를 썼을 때 코딩 게인이 얼마냐라고 하는 게 통신 시스템을 설계할 때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퍼포먼스 메저가 되겠어요. 아까 이 에러 커렉티빌리티라는 건 코드워드 하나당 코드를
에러가 생겼을 때 정정할 수 있는 비트 수라고 에러 수라고 했는데 이거는 코드를 뭐 설계하고 이런 데서는 중요하지만 실제 에러 커렉팅 코드를 갖다 쓸 때에는 이 코딩 게인이라고 하는 게 실제적인 중요한 퍼포먼스 메저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통신 또는 뭐 코딩 시어리라고 하는 것은 1948년에 그 MIT 벨랩에 있던 클라우드 셰논이라는 사람이 논문을 하나 썼는데 1948년에 그 벨 테크니컬 벨 시스템 뭐 테크니컬 저널이라는 곳에 BSTJ라는 저널에 셰논이라는 사람이 이제 논문을 썼는데 이게 통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바이블 같은 그러한 중요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채널 캐패시티가 나왔는데 어떤 채널이 주어져 있으면 그때는 거기에는 캐패시티라는 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채널 캐패시티가 C로 주어져 있고 그 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 전송률로 우리는 누구나 다 채널이 주어지면 데이터를 빨리 보내기를 원하죠. 그러나 한없이 빨리 보낼 수는 없다. 채널에는 그 채널 용량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R이라는 트랜스미션 레이트 for 데이터가 주어져 있으면 트랜스미션 레이트이 채널 캐패시티보다 작으면 그때 그 정보를 에러 없이 잘 전송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채널 캐패시티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정의가 된다. B 곱하기 B라는 것은 채널의 대역폭이 되겠어요. 주파수 대역폭. 로그 베이스 2의 1 플러스 S 오버 N. S라는 건 시그널의 파워, N이라는 건 노이즈 파워,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송되는 신호를 파워를 세게 할수록 대역폭이 넓을수록 노이즈가 작을수록 채널을 통해서 보내줄 수 있는 데이터 전송률은 크게 할 수 있고 채널 캐패시티가 커지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코딩 시어리의 역사를 보면은 뭐 크게 이제 코딩을 이제 엘지브레이크 어프로치로 해서 코드를 설계하는 게 있고 프로바빌리스틱 어프로치로 해서 코드를 설계하는 게 있고 인포메이션 티오리틱 어프로치로 해서 코드를 설계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1950년대부터는 이제 연구가 되어 왔던 것이 이제 엘지브레이크 어프로치로 해서 코드를 설계했던 해밍 코드, 골레이 코드, 리드 솔로몬 코드, BCH 코드, 고파 코드에서 가장 최근에가 1990년 정도 나온 엘지브레이크 지오메트리 코드. 엘지브레이크 지오메트리라고 하는 수학적 툴을 이용을 해서 코드를 설계했는데 대단히 어려운 코드였어요. 이거는 이해하기도 어렵고. 프로바빌리스틱 어프로치로서는 이제 컨볼루셔널 코드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뭐 아주 옛날 1960년대에 나온 것이고. 그러나 최근에 그다음에 이제 터보 코드라는 게 아주 최근에 나와가지고 코드의 성능이 매우 뛰어난 그런 코드가 주어져 있고. 그다음에 프로바빌리스틱 어프로치로서 이제 로우 덴시티 페니트 체크 코드라는 LDPC 코드라는 게 나와서 이런 것들이 많이 사용되고 이것이 최근에 이제 리디스커버가 돼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상황에 이 두 개의 결합한 형태를 볼 수 있는 게 이제 SCLDPC 코드라는 것이다. 또 그리고 아주 최근에 나온 것으로서 폴라 코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터보 코드, LDPC 코드, 폴라 코드 이런 것들을 우리는 모던 코딩이라고 이렇게 현대 부호다.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해서 뭐 5G나 뭐 앞으로 나올 6G나 이런 데서는 이런 것들이 중점적으로 사용이 되고 과거에 2G 이런 데서 3G 이런 데서는 주로 컨볼루셔널 코드가 많이 쓰였고 3G에서 뭐 또 이제 터보 코드도 좀 사용되고 뭐 이런 것들이 사용되어 왔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코딩 시어리의 역사 어떻게 발전되어 왔느냐 하는 것을 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딩에 있어서 보면 베이직 프로블럼이 뭐냐 우선 좋은 코드를 설계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다음에 그런 코드가 주어졌으면 디코딩 알고리즘 좋은 거를 잘 개발하는 게 또 중요하죠. 그 디코딩 알고리즘이 주어졌다고 해서 다 된 것이 아니고 그 디코딩 알고리즘을 어떻게 로우 컴플렉스로 잘 구현하느냐 이게 또한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코드의 베이식 프로블럼은 좋은 코드를 설계하고 코딩 게인이 큰, 에러 커렉티빌리티가 큰 NK가 주어졌을 때 그런 코드를 설계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디코딩 알고리즘을 뭐 찾고 또 좋은 구현 알고리즘을 찾는 일을 하는 것이 에러 커렉팅 코드에서 연구하는 연구 분야라 할 수 있겠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여기서 얘기하는 에러 커렉팅 코드라는 게 다 포워드 에러 커렉션 스킴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어요. 그런데 이 에러 커렉팅 코드를 쓰는 거에 대해서 오류를 정정할 수 있는데 대가가 있어요. 대가가 뭐냐? 만일에 우리가 NK 코드를 쓴다면 원래 우리가 보내고자 하는 것은 K빗만을 보내고자 하는 건데 N빗 또 추가적으로 더 많이 보내게 돼요. 그래서 채널 대역폭이 채널에서 보내지는 데이터 전송량이 K분의 N만큼 더 많아져야 되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메시지 또는 인포메이션 빗의 트랜스미션 레이트이 N분의 K로 주어진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에러 커렉션 코드, 포워드 에러 커렉션 코드를 쓸 때 지불해야 되는 대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코드 하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연구되고 있는 게 리니어 블락 코드라는 것이 있어요. 뭐가 리니어라는 게 무엇이냐? 여러분들 리니어라는 것은 대수학에서 리니어 엘지브라, 선형대수 공부를 했어요. 벡터 스페이스상에서의 이제 우리가 리니어리티를 정의를 하는데, 즉 NK 리니어 블락 코드가 주어졌으면 이미 두 개의 코드를 선택해 가지고 컴포넌트 와이즈로 더했을 때 그 더한 것도 코드워드가 된다. 이러면 그게 리니어 블락 코드에 해당이 되는 것이 되겠고, 사실은 우리가 사용하는 코드는 대부분이 다 리니어 코드들이에요. 리니어 코드가 성능도 좋고 구현도 쉽고, 또한 리니어 코드가 디코더 개발도 쉽고 디코더 구현도 쉽고 해가지고 대부분이 우리는 리니어 코드를 사용한다. 앞에서 나왔던 이런 코드들은 모두가 다 리니어 코드들이다. 넌리니어 코드도 몇 개 있기는 하나 잘 사용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리니어 코드라고 하는 것은 closed under vector addition, scalar multiplication이다. 그래서 사실은 리니어 코드 자체가 일종의 벡터 스페이스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거기에는 이제 스케일링 팩터가 제로면 제로 벡터가 물론 항상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리니어 코드는 항상 제로 벡터가 포함이 되어 있다. 제로 벡터 포함되어 있다는 것도 이걸로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C1 더하기 C1 하면 이게 제로 벡터가 되니까. 그래서 컴포넌트 와이즈로 비트와이즈 익스클루시브 5와 마줄로 2 연산을 하게 되면 제로 벡터가 나오고, 그래서 그것도 코드워드다. 리니어 코드에는 항상 제로 벡터가 항상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NK 리니어 코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바이너리 엔트플 벡터 스페이스 상에서 K 디멘저널 सब스페이스를 나타내 주는 것이다. 그래서 NK 코드라는 거는 K 디멘저널 सब스페이스 오브 바이너리 엔트플 벡터 스페이스라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벡터 서브스페이스가 있으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하니? C가 서브스페이스예요. 엔트플 벡터 스페이스의 서브스페이스는 여기에는 디멘전이 K면 K개의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한 벡터들이 주어져 있어요. G1에서부터 G0서부터 G sub K-1까지 K개의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한 벡터들을 디멘전이 K인 सब스페이스 상에서는 우리가 골라낼 수 있어요. 골라내는 방법은 뭐 매우 많다. 여하튼 골라낼 수 있는 거죠. 이건 뭐 여러분들이 선형대수에서 많이 공부한 내용이에요. 여기서 물론 이제 G sub IJ라는 건 0 또는 1이다. 주로 이제 코드도 바이너리 코드만을 우리는 거의 취급을 하기 때문에 그러하다. I는 0에서부터 K-1까지 또는 J는 0에서부터 N-1까지죠. 그래서 이런 벡터들을 리니어 인디펜던트한 벡터들을 골라낼 수 있어요. Any 코드워드 C라고 하는 것, 즉 이 벡터 스페이스에서 있는 어떠한 벡터도 이러한 것들의 선형결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디멘전이 K이고
여기에 K의 리니어 인디펜던트한 벡터들이니까 그런 것들의 선형 결합으로 이와 같이 N이 벡터 C도 M0는 0 아니면 1이에요. M0, G0 플러스 M1, G1 플러스 닷 플러스 NK-1, G sub K-1. 이건 뭐 여러분들이 선형대수에 나오는 아주 쉬운 얘기고 여러분들 다 잘 아는 얘기들이죠. 그런데 이걸 풀었으면 이렇게 풀었을 수 있어요. 요거는 0 아니면 1인 것이고 요거는 이제 벡터, 로우 벡터들이죠. 로우 벡터. 그래서 이것은 이거랑 똑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코드 C에 있는 어떠한 코드워드도 항상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 다시 표현을 하면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 그러니까 코드라고 하는 그러한 सब스페이스 상에서 리니어 인디펜던트한 K개의 벡터를 골라내서 여기다가 로에다가 잘 위치시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요 M0에서 MK-1까지는 임의의 K2풀 바이너리 벡터들이다. 그래서 0000서부터 111까지로 구성되는 그러한 바이너리 벡터들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걸 다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코드워드 C라는 건 로우 벡터 M 곱하기 G로 쓸 수가 있고 로우 벡터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또는 로우 벡터를 우리가 이것을 흔히 메시지 벡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G라고 하는 거는 제너레이터 매트릭스다. 그리고는 뭐 K by N 매트릭스다. 그래서 이 제너레이터 매트릭스라는 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원래 보내고자 하는 메시지가 K빗 메시지가 있으면 제너레이터 매트릭스에다 곱해주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코드워드를 이렇게 얻을 수가 있는 것이다. 이것이 어떻게 나왔느냐? 코드 C라고 하는 거는 리니어 सब스페이스인데 그것을 구성하는 리니어 인디펜던트한 K개의 벡터를 얻을 수가 있고 그 K 벡터들을 이렇게 로우로 해서 써주게 되면 이런 표현으로 해서 우리가 코드워드를 표현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코드워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코드워드라는 것은 메시지가 하나 주어지면 거기다 제너레이트 매트릭스에다 곱해가지고 코드워드를 얻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 이런 것을 우리가 G를 제너레이트 매트릭스라고 하고 이것을 우리가 인코딩 과정으로 인코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코드라는 거는 시스테매틱 폼으로 바꿀 수 있다. 즉 메시지를 앞에다 몰고 뒤에는 페리티 빗만 나오게 코드를 인코딩하면 이것이 바로 메시지 시스테매틱 폼으로 코드를 표현한 시스테매틱 코드라고 하는 것이 되겠고 G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앞부분 K by K를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로 로우 오퍼레이션에 의해서 엘리멘터리 로우 오퍼레이션에서 이 앞부분을 이렇게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로 만들어도 성질은 변하지 않아요. 이 로들은 다 리니어 인디펜던트예요. 이렇게 만들면 이 제너레이터 매트릭스는 코드워드가 시스테매틱한 폼으로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인코딩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이그젬플 예를 들었던 것이 바로 이러한 시스테매틱 코드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메시지들이 다 앞에 세 빛에 다 들어가 있어요. 물론 이게 꼭 이거는 이러한 제너레이터 매트릭스를 이용하면 이렇게 우리가 코드와 메시지와 코드와의 관계를 이와 같이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제너레이터 매트릭스라고 하는 것은 코드를 인코딩할 때 사용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디코딩할 때 사용하는 매트릭스라는 게 있어요. H 매트릭스라는 거는 어떠한 코드를 갖다 곱해도 이 H 매트릭스에 뒤에다 이거 이렇게 트랜스포즈해서 곱해도 항상 제로가 나오는 그런 매트릭스를 우리가 그 코드의 페리티 체크 매트릭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페리티 체크 매트릭스라고 하는 것은 코드 C에 있는 어떠한 코드워드를 갖다 곱해도 항상 제로가 되는 이런 매트릭스를 우리가 이렇게 페리티 체크 매트릭스라고 얘기하고 요 제너레이터 매트릭스에 대응이 되는 것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고 제너레이터 매트릭스는 코드를 인코딩할 때 사용되는 것인 반면에 페리티 체크 매트릭스는 코드를 디코딩할 때 사용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 페레트 체크 매트릭스도 엘리멘터리 로 오퍼레이션에 의해서 뒷부분을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로 바꿀 수 있어요. 이 페레트 체크 매트릭스는 항상 디멘전이 n-k by n 매트릭스가 됩니다. 그래서 엘리멘터리 로 오퍼레이션에 의해서 이렇게 뒷부분이 아이덴티티가 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시스테매틱 폼에서는 다 그렇게 만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NK 시스테매틱 코 C가 주어지면 제너레이터 매트릭스는 IK 곱하기 P가로 이렇게 표현되고 페레트 체크 매트릭스는 이 P의 트랜스포즈에다가 I 서브 n-k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로 이렇게 표현이 된다. 그래서 이 제너레이터 매트릭스와 H 매트릭스, 페레트 체크 매트릭스를 트랜스포즈해서 곱하면 제로 매트릭스가 된다. 이거는 K by n-k 제로 매트릭스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너레이터 매트릭스와 페레트 체크 매트릭스의 관계가 이렇게 표현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두 개를 갖다가 이거 뒤에 거 트랜스포즈해서 곱해보면 제로가 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겠어요. 이그젬플로 아까 이제 제너레이터 매트릭스가 이렇게 주어졌고 시스테매틱 폼으로 페레트 체크 매트릭스는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인포메이션이 이렇게 좀 코드워드가 이렇게 주어진다고 그랬는데 이거 여러분들 실제 곱해보면 페레트 체크 매트릭스에다 어떤 코드워드를 갖다 곱해서 항상 000이라는 3by 6 곱하기 6by 1 하면은 뭐 3by 1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000이 항상 나오게 된다. 이것이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체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체크. H를 페레트 체크 매트릭스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걸 여러분들이 G 곱하기 H 트랜스포즈에서 곱해보면 항상 3by 3 제로 매트릭스가 나오는 걸 실제 연산을 해보면 계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페레트 체크 매트릭스는 이제 디코딩을 하는데 사용이 된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디코딩을 하느냐? 우선 먼저 페레트 체크 매트릭스를 이용을 해서 신드롬을 구하고 그 신드롬으로부터 에러를 찾아내는 일을 한다. 그런데 그 에러 패턴을 우리가 에러를 찾아가지고 에러 패턴을 찾으면 에러를 찾아내면은 수신된 거에서 리시브드 벡터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디코딩 과정에서는 리시브드 벡터로부터 에러 패턴을 찾으면 그걸 가지고 이용을 해서 디코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신드롬이라는 게 뭐냐? 신드롬이라는 건 뭐 이렇게 이제 n-k-1 투플 컬럼 벡터인데 이거는 리시브드 벡터를 트랜스포즈해서 h에도 곱한 거예요. 그런데 리시브드 벡터라는 게 C 더하기 2라고 그랬어요. 에러 벡터라고 했죠. 그래서 트랜스포즈에서 T를 곱했고 이거는 안으로 들어가면 H 곱하기 CT 트랜스포즈 플러스 H 곱하기 2 트랜스포즈잖아요. 그러면 아까 페레트 체크 매트릭스의 정의에 의하면 페레트 체크 매트릭스와 C를 곱하면 이건 항상 제로가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만 남게 돼요. 이 값을 우리가 흔히 신드롬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신드롬 밸류라는 것은 에러에만 단지 의존하는 거예요. 에러 값에만. 코드워드라는 것은 어떤 거냐 상관없이 무조건 없어져 버리니까 이 앞부분은. 그러나 트랜스미션 코드워드랑은 신드롬이라는 건 상관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신드롬이라는 거 이 계산은 리시브드 된 것으로부터 벡터로부터 계산이 페레트 체크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지만 이 에러 벡터만의 함수다. 그래서 신드롬이 제로라는 얘기는 여기 에러 벡터가 제로라는 얘기죠. 그렇죠? 에러가 없다. 또는 에러 벡터가 다른 코드워드와 같은 형태로 생기면 그것 또한 곱해도 제로가 되니까. 그래서 에러가 없거나 에러가 많이 생겨서 코드워드와 같은 형태로 에러가 생기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디텍션할 수가 없어요. 이런 에러를 언디텍터블 에러다. 그러나 신드롬이 0이 아니면 이건 반드시 에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드롬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먼저 신드롬을 구하고 그걸 이용해서 에러 패턴을 구해가지고 에러가 구해지면 리시브드 벡터에서 빼서 우리가 코드워드를 얻게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이것이 이제 디시전 베이스드 온 신드롬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코드에는 리니어 블록 코드를 공부를 했고 뭐 시클릭 코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데피니션을 보면 NK 코드라는 것이 주어졌는데 물론 우리가 항상 뭐 리니어 코드만을 다룬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면 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시클릭, 어떨 때 우리가 그 코드를 시클릭이라고 부르느냐. 하나의 코드워드가 주어졌을 때 그걸 시클릭 시프트, 서큘러 시프트 라이트 한 것도, 또는 뭐 서큘러 시프트 레프트 하건, 아무리 서큘러 시클릭 시프트를 해도 코드워드에 해당될 때, C에 있는 또 다른 벡터에 해당된 이러한 성질을 만족시키는 코드를 우리는 시클릭 코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T라고 하는 것을 시클릭 시프트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면 C라는 코드를 시클릭 시프트 라이트를 I번했다는 얘기는 C에다가 T를 I번 이렇게 가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코드가 이렇게 시클릭 시프트를 I번의 것을 포함되는데, 이것 또한 또 다른 코드워드에 해당이 된다. 이런 성질을 만족하는 코드를 우리는 시클릭 코드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C가 만일이 시클릭 코드라면 T to the I, C를 갖다가 I번 시클릭 시프트 한 것도 코드워드에 해당이 된다, 그런 얘기. 리니어 코드에 의해 이어서 우리가 이제 시클릭 코드라는 걸 봤는데, 그럼 시클릭 코드의 어드밴티지는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것을 봅시다. 시클릭 코드의 어드밴티지는 인코더와 신드롬 계산을 쉽게 구현할 수 있다. 그다음에 임플리멘터블, 구현 가능한 디코더 알고리즘을 디벨롭하는데 쉽다. 그다음에 이제 버스트 에러에 대한 그 프로텍션이 존재한다. 이게 이제 시클릭 코드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시클릭 코드라는 건 우리가 이제 폴리노미알로 코드는 또 흔히 많이 표현을 합니다. 자, 코드라는 건 우리가 아까 벡터라고 배웠는데, 벡터 C0 through C sub n-1, 엔트플 벡터가 코드워드인데, 이거를 C of X로 해서 벡터로 대신 표현을 합니다. 그냥 표현을 그렇게 한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뭐 이 두 개는 이퀴벌런트한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코드워드의 폴리노미알 표현이라는 거는 C of X는 equal to C0 플러스 C1X 플러스 C2X 스퀘어 플러스 C sub n-1 X to the n-1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다. 자, 그런데 이 코드를 C를 I번만큼 시클릭 시프트 했다라고 하면 뭐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럼 요거는 무슨 얘기냐? 이것도 코드워드니까 이것도 폴리노미알로 표현하면 C sub n-1 플러스 C sub n-1 X to the I-1 C sub n-I-1 X to the n-1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뭐 이것도 코드워드니까, 시클릭 시프트 해도 시클릭 코드는 코드워드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걸 다시 보면 C0 X to the I 뭐 등등해서 이것은 막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X to the N이라는 것을 1로 놨어요. X to the N을 1로 놓는다. 그럼 이걸 1로 놓으면 X to the N을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 C sub n-1 플러스 C sub X 뭐 등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게 말하자면 이런 형태로 X to the I를 뽑아내는 형태로 표현된다. 그래서 이거와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들여다보면 X to the N을 1로 놨다라고 하면 이렇게 표현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코드워드 폴리노미알에다 X to the I를 곱한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I번 시클릭 시프트 한 것도 코드워드인데, I번 시클릭 시프트 했다는 건 그걸 코드를 폴리노미알로 표현했을 때에는 이렇게 그 원래 코드워드에다가 X to the I를 곱한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것이다. 이퀴벌런트한 것이다. I만큼 이렇게 시클릭 시프트 한 것이나 X to the I를 곱한 것이나 같은 이야기다. 그런 얘기입니다. 만일에 NK 코드 C가 시클릭 코드면 그때 아까는 이제 코드를 인코딩할 때 쓰는 것이 제너레이터 매트릭스라고 했는데, 그거와 이퀴벌런트한 것으로 우리가 제너레이터 폴리노미알 G of X라는 것을 정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g of x라고 하는 것이 제너레이트 폴리노미얼이 주어지면 g of x, x 곱하기 g of x, x to the k-1 곱하기 g of x 이런 것들을 쓰면 이게 곧 코드 C의 베이시스가 된다. 그러니까 x가 주어졌을 때 그러하다. 그래서 폴리노미알로 코드를 표현했을 때 베이시스는 뭐 이렇게 우리가 이런 것들이 모든 코드워드를 다 코드에 있는 여러 폴리노미알들을 K개의 폴리노미알들로 의 선형결합으로 해서 다 표현할 수 있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G of X는 여기서 제너레이트 폴리노미알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차수가 n-k 차예요. 그래서 G sub 0 플러스 G sub 1 X 플러스 G sub 2 X to the square 플러스 G sub n-k times X to the n-k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는 이제 벡터 제너레이터는 매트릭스를 표현했는데 이걸 폴리노미알로 표현하면 구현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시클릭 코드의 경우는 훨씬 리니어 시클릭 코드의 경우에는 훨씬 간단한 그러한 형태가 된다. 구현이 대단히 용이해진다.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가 시클릭 코드에서는 xn을 우리가 1로 놔요. 1이라는 건 우리가 바이너리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도 1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항을 하면 x to the n 더하기 1은 0이다. 그리고 시클릭 코드에서는 x to the n 더하기 1이 0이에요. 이것이 항상. 그런데 이때 제너레이터 폴리노미얼이라고 하는 것은 x to the 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폴리노미얼을 항상 나누어 떨어져야 돼요. 그리고 제너레이터 폴리노미얼은 항상 차수가 n-k이기 때문에 바이너리에서 이것이 0이 아니다. 즉 0이 아니라는 얘기는 이것이 1이어야 된다. 그런 얘기. 그래서 G of X는 항상 차수가 1이어야 된다. n-k여야 되고 최고 차수의 개수는 항상 1이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또 어떤 특징을 갖느냐? G of X라는 건 X to the n 플러스 1을 나누어 떨어져야 된다. 어떤 코드가 제너레이터 매트릭스가 폴리노미알이 되려면 x to the n 플러스 1을 나누어 떨어지는 것만이 제너레이터 폴리노미알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제너레이터 바이너리 코드의 경우에 제너레이터 폴리노미알은 상수항과 최고차수항이 항상 1이어야 된다. 그래야만 이게 나누어 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만 나누어 떨어질 수가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코드워드 폴리노미얼 C of X라고 하는 것을 보면 코드 폴리노미얼은 우리가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렇죠? 코드 M0 G of X 플러스 M1 X 곱하기 G of X 플러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뭐 두 개 메시지를 아까 이게 G of X X 곱하기 G of X X to the K-1 G of X가 베이시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의 선형결합 M0, M1, M2, M sub K-1이라는 선거의 선형결합으로 코드워드를 우리는 표현할 수가 있고 이걸 G of X로 묶어내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C of X라는 건 M of X 곱하기 G of X, 이 앞부분을 M of X라고 하면 그러니까 메시지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K-1차 또는 그 이하 차수 폴리노미알로 표현할 수가 있다. 단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될 건 이 폴리노미알은 차수가 K차보다 작은 N이 폴리노미알이 다 돼요. 그러니까 가능한 메시지의 개수는 2의 K승계고 그러나 단 제너레이터 매트릭스라고 폴리노미알이라는 건 딱 정해진 거예요. 딱 주어진 거예요. 어떤 성질을 갖느냐? 최고차 상수항과 최고차는 항상 1이고 항상 x to the n 플러스 1을 나누는 그런 폴리노미알이 돼야 되는데 그런 폴리노미알로 딱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G of X가 주어지면 우리가 메시지 폴리노미알에 대해서 코드워드 폴리노미알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토탈 넘버 오브 메시지 폴리노미알은 아까 개수가 K개니까 2의 K승계. 그래서 그것을 코드워드의 개수가 2의 K승계다. 그리고 코드의 우리는 카디넬리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i번째 코에피션트인 CX는 우리가 CX 이퀄 MX 발 GX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이그젠플이 있어요. 74 해밍 코드가 주어졌다.
그러면 x의 7승 플러스 x 플러스 1. 코드 길이가 n이 7이니까 이걸 우리가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요. 여기서 전개하면은 바이너리를 따지기 때문에 뭐 같은 텀을 더해서 2가 되면 무조건 제로로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74 해밍 코드가 되려면 제너레이터 폴리노미알이 이것들의 팩터 폴리노미알이 제너레이터 폴리노미알이 될 수 있는데 그 제너레이터 폴리노미알의 차수는 n-k인 3차가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너레이터 폴리노미알은 이것이 되거나 또는 이것이 될 수 있어요. 둘 다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뭐 예를 들어서 이것으로 골랐다. 그러면 최고차항의 개수 1이고 상수항 개수 1이고 아까 조건 만족하고 이 제너레이터 폴리노미알 x 큐브 플러스 x 플러스 1이라고 하면 x의 to the 7 플러스 1이라는 것을 나누어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이게 제너레이터 폴리노미알. 그래서 그 폴리노미알을 가지고 0에서부터 차수가 3차 또는 그 이하 차수의 모든 폴리노미알과 g of x를 곱하면 이런 것들이 나와요. 이게 코드워드에 해당된다. 이게 74해밍 코드에 해당된다. 그래서 그거를 벡터로 표현하면 0, 1, 1, 0, 1 뭐 해서 벡터로 표현하면 이렇게 쭉 표현이 된다. 그렇죠? 그래서 non-zero code-word polynomial having the minimum polynomial becomes generator polynomial for code C. 그래서 차수가 가장 낮은 게 뭐 당연히 제너레이터 폴리노미얼에 해당되는 거죠. 왜냐하면 제너레이터 1을 곱해진 거니까. 그렇지? 차수가 이러한 코드를 폴리노미얼로 표현했을 때 차수가 가장 낮은 차수의 코드워드가 바로 제너레이터 폴리노미얼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 벡터로 표현하면 이렇게 돼요. 각각을 또 이퀴벌런트. 그래서 보면 요걸 갖다 하나 시클 시프트한 게 요거죠. 그렇죠? 0을 하나 시클 시프트한 게 요거. 요걸 하나 더 시클 시프트한 게 요겁니다. 그렇죠? 그걸 하나 더 시클 시프트한 게 요거고 하나 더 시클 시프트한 게 요거고 그걸 하나 더 시클 시프트한 게 요거고 그 하나 더 시클 시프트한 게 요거고 한 번 더 하면 원래 오리지널이 와요. 그래서 아까 이거는 리니어 시클릭 바이너리 코드인데 이게 이제 이와 같이 해서 우리가 코드를 시클릭 코드가 되는 걸 한번 여러분들이 만들어 봤어요. 이게 이제 74 시클릭 코드, 해밍 코드, 시클릭 코드, 바이너리 코드, 리니어 코드. 어떤 건 간에 두 개 더하면 또 다른 코드워드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실제 테스트해 보면 쉽게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NK 시클릭 코드 C에서 제너레이터 폴리노미얼 G of X가 주어지면 뭐 이것이 이제 우리가 베이시스를 할 수 있고 그 베이시스를 벡터로 표현하면 G of 제로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X 곱하기 G of X는 엔트플 벡터로 표현하면 하나 시클릭 시프트해서 표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제너레이터 폴리노미얼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그거로부터 제너레이터 매트릭스를 얻는 방법은 이것이다. 또는 아까 코드워드 제너레이터 폴리노미얼이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1101, 001이 1101이죠. 1101. 하나씩 시클릭 시프트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제너레이터 매트릭스를 줄 수 있고 이걸 엘리먼트리 로우 오퍼레이션을 하면 우리가 시스테매틱 코드로 바꿀 수 있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체크 페리티 체크 폴리노미얼 H of X라고 하는 건 앞에서 이제 페리티 체크 매트릭스에 해당되는 그런 것인데 이건 어떻게 만드느냐? 항상 제너레이터 매트릭스와 페리티 체크 매트릭스를 곱하면 제로가 된다라고 했던 것처럼 아까 이게 X n승 더하기 1은 0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다. 제너레이터 폴리노미얼과 페리티 체크 폴리노미얼을 곱하면 X n승 플러스 1이 되고 0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페리티 체크 폴리노미얼이라는 것은 차수가 요게 이제 n이고 요게 n-k 차니까 요거는 k 차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k 차가 된다. 그래서 이거 두 개 곱하게 되면 항상 제로가 되는 것이다. 여기도 항상 상수항과 제일 최고차항은 값이 1이에요. 요거는 값이 항상 1이 된다. 그래야만 곱해서 x n승 플러스 1이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페리티 체크 폴리노미얼을 갖다 써주고 하나씩 클릭씩 더 써주면 이게 페리티 체크 매트릭스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74 해밍 코드의 경우에 제너레이터 매트릭스가 이거라고 하면 페리티 체크 매트릭스는 요게 제너레이터 폴리노미얼이면
그러면 프리티칭 매트릭스 X 플러스 1과 XQ 플러스 XQ 플러스 1을 곱한 것이 프리티칭 매트릭 폴리노미얼이 되고 이걸 시클릭 시프트하면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 엘리멘트리 오퍼레이션에 의해서 우리가 원하는 시스테매틱 폼으로 이러한 프리티 폴리노미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리니어 하면서 대표적인 시클릭 코드로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리드 솔로몬 코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MDS 코드고 뭐 버스트 에러, 이건 좀 어려운 내용이니까 그냥 뭐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버스트 에러 커렉팅 채널에서 버스트 에러 채널에서 성능이 좋고 그러나 AWCN 채널 무선 통신 같은 데서는 좀 푸어하다 성능이. 그 다음에 소프트 디시전 디코딩을 해서 성능을 개선하기가 좀 어려운 단점이 있고 멀티레이트 코덱 임플리멘테이션이 쉽다. 응용으로는 연접부호라는 게 또 있는데 이거에 아웃오브로 사용되고 컴팩트 디스크라든가 실제 디지털 V, HDTV, 뭐 디지털 오디오 테이프나 이런 데서 실제 이 리드 솔로몬 코드가 시클릭 코드인데 많이 사용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이거의 코드에 이제 뭐는 어떤 특성을 갖느냐, 뭐 이거는 사실은 좀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선 통신에 가장 파퓰러하게 쓰이는 게 컨볼루셔널 코드예요. 그래서 AWGN 무선 통신 채널인데 이런 데서 성능이 매우 좋고 버스트 에러 채널은 인터리빙을 쓰면 좋고 소프트 디시전 디코딩이 쉬워서 코딩 게인을 추가적으로 얻기가 용이하고 멀티레이트 코덱 임플리멘테이션이 가능하고 그 응용으로는 뭐 위성통신, 유럽의 이동통신, 뭐 3G, 4G, 5G 이런데 대부분의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이제 컨볼루셔널 코드가 사용이 된다. 그거에 이제 뭐 컨볼루셔널 코드를 우리가 이제 블록도를 그리면 뭐 이렇게 보여진다라고 해서 뭐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그거에 이제 디코딩, 그런 뭐 비터비 디코더가 가장 많이 이제 그 디코딩이 사용되고 소프트 디시전 디코딩이 용이해서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사용이 된다. 네, 이상으로 1시간 동안 오류정종 부호에 관한 간단한 소개하는 강의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